오늘 방송의 제 마지막 세션인 그 제조업 IT 융합과 PLM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HP 코리아의 양경필 부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HP 양경필입니다. HP 컨설팅에서 또 저희 PLM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에 그 비즈니스 환경 변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PLM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환경은 어떻게 그 변화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도표에도 지금 표시가 됐듯이 1980년대부터 해서 한 2008년도까지 좀 트렌드를 한번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실제로 이제 그 고객의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에 어떻게 그 IT 서비스라든가 제품들을 공급할 그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업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하는 그런 쪽에서 바뀌었는데, 그런 쪽이었다가 2008년도나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기술이 사업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로 갖게 됐고,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가 전체의 비즈니스를 다 관장하는, 그 비즈니스를 다 먹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기술 지원이 그런 부분뿐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갔다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럼 최근에 그 비즈니스 추세에 대해서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2008년도 비즈니스 그 예상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IT 기술들이 발전돼야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문 내용들 가운데 실제로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업무 프로세스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잡아갈 거냐. 프로세스 관점에서 계속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1980년대에 1등, 2등 했던 그런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는 부분들은 지금 작년에 한 5등 정도로 지금 떨어졌고,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두드러진 부분들이 이제 9위나 10위였던 것들이 이제 3위나 4위 올라온 것들을 보면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제품 개발뿐만 아니고 서비스 관점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거냐 그런 추세로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제품 개발 측면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조업계의 추세는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크게 한번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에 이제 그 우측편에 이제 도표도 있듯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들을 가지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켓 쉐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새로운 시장에 좀 진출을 해서 그 마켓 쉐어를 점점 넓혀가야 하는 그런 기업의 그런 목표라든가 비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제조업계 추세를 보면 1번부터 8번 정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 통합뿐만 아니라 통합 관점 부분, 그리고 어떤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리인 방법론이라든가, 그리고 그린 환경이라는 녹색 경영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ISO 규정이라든가 그런 규격화라든가 규제화 같은 것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디지털 정보라든가 전자정보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내어놓을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고객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더 창출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비즈니스 쪽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새로운 시장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제조업계 추세하고 제조업계의 그런 방향들이 이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계에 좀 다양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뭐 린이라든지 뭐 친환경 녹색 제품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PLM 분야에는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지 예.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PLM 부분이라든가 뭐 연구 개발 부분의 가장 큰 그 화두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비용을 줄일 거냐, 어떻게 시장에 좀 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할 거냐, 어떻게 품질을 높일 거냐, 그런 쪽,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위험도를 감소시킬 거냐,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PM들이 접근을 합니다. 여기 있는 관점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제품을 개발할 거냐 하고, 어떻게 제품의 그런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시장의 우위성을 가지게 할 거냐, 그런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제품 개발을 옛날에는 빨리만 내어놓으면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무조건 빨리 내놓는 그 스피드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관리 부분도 옛날에 199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 존속하는 기간이 한 뭐 2년이 넘게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한 1년도 안 돼서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들 관점에서 어떻게 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어떻게 시장에 좀 더 빠르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PLM의 하나의 이슈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화두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는 저비용이나 뭐 단납기, 고품질 이런 것만 얘기가 됐다면 거기에 이제 적합한 제품을 어떻게 빨리 내느냐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향후 PLM 트렌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뭐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협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역이나 조직 간의 쌍방향 업무를 원활하게 할 거냐, 그런 협업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개발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난리라든가 지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업의 자산화를 시킬 거냐, 그런 관점이 접근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CAD라든가 어떤 그런 솔루션 관점에서 어떤 설계 툴들이 어떻게 데이터 호환성을 가지면서 데이터들의 통합을 가져갈 거냐,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설계하고 생산 환경들이 이제 디지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나 생산 쪽에서 어떻게 가상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검증을 해본다든가, 그래가지고 생산 쪽으로 자동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질 거냐, 그런 관점에서 크게 PLM 트렌드가 한 4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PLM 자체가 지금 현재 제품 개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CRM이라든가 ERP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버랩 되면서 PLM 기능들도 개발을 발전이 되고 있고, PLM의 일부 영역들은 CRM이나 ERP 부분에서 많이 커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PLM 솔루션이 어떻게 갈 거다, ERP 솔루션이 어떻게 갈 거다, 그런 부분보다는 많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오버랩 되면서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런 추세의 이제 PLM 트렌드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모양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PLM이 뭐 여러 가지 ERP라든지 뭐 CRM이라든지 SCM하고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맞물려서 좀 발전해 나가고 전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 앞서 얘기한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이제 제가 4가지 관점의 말씀을 드렸고요. 협업이라든가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 툴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설계하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협업 관점인데, 협업 부분들은 제품 개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협업은 크게 한 4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6가지인가요? 6가지 부분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에서부터 생산, 제조, 이관하는 것까지 각 모든 영역에서 이제 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고객 지향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CRM 관점이라든가 고객 요구사항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설계할 때 어떻게 외주 설계라든가 내부적으로 이제 뭐 기부 설계팀이라든가 전자 CAD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협업할 거냐,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부품을 조달받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그걸 관리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R&D에서 이제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부분들을 생산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들을 흘려주고 그 부분들이 생산으로 이어질 거냐. 그런 관점에 대한 협업. 그리고 이 모든 관점에서 하나의 그 제품이 통합적으로 어떤 제품 정보들이 관리될 거냐. 그리고 프로젝트 관점에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이끌어질 거냐. 그런 관점에서 크게 6가지 정도가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뿐만 어떤 R&D 업무나 아니면 생산 업무를 하는데 그게 6가지 축의 그 협업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협업 분야는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나온 게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라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기존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 기술 기획이라든가 뭐 기획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단순하게 언제 프로젝트 시작해서 언제 끝냈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어떤 BPM 기반이라든가 어떤 뭐 WBS 기반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관리가 현재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기능들이 이제 PLM 솔루션이나 PMS 솔루션으로 많이 제공이 됐고 지금 현재 많이 구축되어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뭐 의뢰에서부터 실제 프로젝트 종료하는 그 시점까지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고 그 프로세스들이 자연적으로 업무나 아니면 시스템에서 녹아 들어가면서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관리되어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이제 모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관리 체계 여부분에 어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데이터로 관리된다 그러면 향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부품이나 BOM을 뭐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승인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로 체계가 잡혀져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관리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규격화된 그런 프로세스 관리가 협업 관점에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팩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통합 프로젝트 정보 관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프로젝트 협업 관점에서 모든 정보들은 공유돼야 되고 그 공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통합적인 하나의 틀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산출물이라든가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런 영역들, 예를 들면 비용 관리 부분이라든가 문서 관리 부분, 프로젝트 관리 부분, 뭐 일정 관리 부분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고 관리가 된다 그러면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어떤 계획이라든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표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정보가 지금 따로 관리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보다는 통합적으로 프로젝트 정보가 관리되는 것들이 좋을 것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자산이라든가 제품 개발 프로젝트나 지금 제품 개발 관련된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다른 프로젝트나 유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어떤 그 프로젝트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화면은 그 실시간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건데 예. 예, 요즘 아무래도 경영자가 빠르게 뭐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BI라고 했던 부분. 요즘 가트너 조사도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비즈니스 트렌드나 IT 트렌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크게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하고 그러니까 가상화 부분하고 실시간 의사결정할 수 있는 BI 체계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든 협업을 하든 어떤 실제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부분들을 파악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내용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또한 어떤 PLM의 하나의 큰 축이 될 거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성과 지표라든가 다양한 팩터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어떤 PLM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확한 공정하고 이런 투명한 프로젝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또한 PLM 쪽에 하나의 중요한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는 통합 제품 정보 관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큰 키죠. 이제 협업 관점에서 이제 통합 제품 데이터 관점으로 넘어왔는데 PLM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들이라든가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서를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CAD 데이터를 보는 관점도 있을 거고 일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다 틀린데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PLM 관점이라고 하면 통합 제품 관점에서 하나의 큰 고리를 만들어지고 어떤 제품에 대한 제품 제품에 대한 제품 번호를 안다든가 제품을 알게 되면 그 제품 번호로 인해서 모든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도면이라든가 CAD 설계 내용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고리들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PLM 관점을 구축할 때도 제품이 통합적으로 제품 관련된 정보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아마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될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PLM을 구축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그 프로세스 기반의 제품 정보 관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다 이제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게 대한 아까도 그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 고객 요구 사항부터 해서 설계 변경이 적용되든 제품에 반영이 되든 모든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력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제품과 관련된 모든 그 구조화된 데이터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더 좋겠다는 내용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기가 흘러가면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개발해서 생산 넘겨줄 때 어떤 그런 결과 데이터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됐고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다음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자.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제품 정보로서 관리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모든 데이터들은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체계들을 PLM 시스템을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세스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만큼 이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다음은 그 프로토타입 없는 설계 생산. 요즘 디지털 프로토타입.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컨셉들이 또 얘기들이 나오는 새로운 컨셉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세 번째 키인데요. 이제 설계 툴들이 지금 CAD 툴도 있고 디자인 툴도 있고 케움 툴도 있고 형상 분석하는 툴도 있고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설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생산으로 흘러가서 양산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개발 설계에서부터 이제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제품 설계에서부터 양산까지 흘러가는 많은 과정들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작품 만들어서 설계 다시 반영하고 생산까지 갔다가 다시 피드백 받아 설계 다시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되고 시간들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CAD 툴들이 많이 이제 고도화가 되고 많은 좋은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CAD 툴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런 실제로 프로토타입 해보고 목값도 만들어보고 시작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프로세스까지 생산 프로세스까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해보면서 그 기간들을 이제 양산적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다는 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제품을 램프업 한다든가 아니면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어떤 설계 오류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CAD 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능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아마 효과적으로 시스템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고도화될수록 이렇게 디지털 목업이라든지 프로토타입이 없는 그런 설계나 생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은 봄의 자동화 및 정합성 강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생산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로 이제 설계 쪽에 아쉬운 부분들이 생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생산에 최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BOM이라든가 데이터 구조가 생산 쪽으로 ERP 쪽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PLM 쪽에서는 PLM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런 이보험이라든가 그런 설계보험 쪽들이 생산보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PLM 솔루션에서 많이 기능이 돼서 이범 쪽으로 아니면 생산 부분 넘겨주는 부분이 많이 강화될 텐데 이 부분들은 설계 툴이라든가 그런 툴들의 통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라든가 어떤 정보의 누락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3차원 CAD의 기능들이라든가 설계 모델링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계 관련되어 있는 BOM에다가 부품 정보들을 PLM 쪽으로 이관을 받고 PLM 쪽에서 효과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ERP BOM에서 ERP 파트 마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넘겨주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제품 정보들이라든가 BOM이라든가 BOM 정보나 뭐 부품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정보의 누락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 툴의 통합 관점에서도 BOM 자동화나 정확성 강화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은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한 PLM을 할 때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봄에 대해서는 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PLM 하면 봄, 그렇죠. 항상 뭐 이봄, M봄 네. 하면서 그 봄이라는 게 뭐고 왜 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BOM,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풀게 되면 Bill of Material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크하면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뭐 조립한다든가 어떤 뭐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에 이제 안에 엔진도 있고 뭐 차체도 있고 실제로 뭐 휠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품들이 부품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조립으로 만들어지고 반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스트럭처화된 부품 목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뭐 조립을 할 때 어떤 부품들이 이루어서 어떤 하나의 그 반제품이라든가 어떤 어셈블리가 된다. 그런 것들 하나의 로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 체계가 틀리고 생산할 때 체계가 틀리듯이 이런 부분들은 BOM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구조화되고 뭐 이렇게 스트럭처화된 파트의 목록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좋게 만들어진 거냐, 설계하기 위해서 좋게 하게 만들어진 거냐. 그 차이가 이제 M범이냐, E범이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설계 난리지가 요즘 뭐 설계 지식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산 쪽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생산 쪽 입장에서는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설계 쪽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설계 쪽은 우리 제대로 데이터 넘겨야 되는데 생산 쪽에서 왜 생산 못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는 일들이 틀리고 하는 업무 방식이 틀리기 때문인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디테일화가 되면 어떤 설계 날러지나 방법론들이 잘 정리가 되면 좀 뭐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모양들이 어떤 규격화가 될 거고 일반적으로 그 일관된 설계 품질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요즘 뭐 말하는 그 디테일화돼서 이제 목합이라든가 프로세스까지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설계 난이들이 관리만 된다 그러면 제품 기획에서부터 생산 기술, 생산까지 흘러가는데 전체 이제 실제로 생산이 편하도록 그런 데이터도 흘려주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라든가 날려지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제 설계 난리지 관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거고 기업에서도 좀 하도록 많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3D 디지털 생산 체계에 대해서 이게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도 해주세요. 뭐 계속 같은 얘기고요. 거기에 설명했듯이 실제로 CAD 3차원 지금 옛날에는 2차원 CAD에서 이제 3차원 CAD로 많이 넘어오면서 이 CAD를 설계하는 그 설계에서부터 필요한 그 3차원 CAD로 설계하는 그 시점에 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 2차원 도면들을 별도로 작업해서 뽑는다든가 아니면 설계했는 것들을 실제로 지금 뭐 어떤 수치 해석을 해본다든가 그래가지고 목합을 해본다든가 프로세싱을 해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CAD 툴 자체만 가지고 설계만 되면 그 내부적으로 간섭 체크를 한다든가 어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생산 쪽이 흘러갈 때 자동적으로 시뮬레이션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뉴팩처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설계를 하고 설계 검증을 하고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 보여질 거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설계 오류들을 조기에 발견한다든가 설계 오류를 감소시킨다든가 어떤 설계 데이터들이 만약 문제 생겼을 때 재가공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3차 CAD 생산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설계 변경 관리 쪽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많은 그런 생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그 PLM 기능 맵인데요. 예. 예, PLM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지, 향후 기능은 또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갈 건지. 요건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옛날에 지금 그 화살표가 지금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런데 향후에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ERP라든가 뭐 PDM, 뭐 SCM 많은 그 솔루션들도 나와 있고 툴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그 제품 데이터 관리하는 관점에서 관리되어 있던 것들이 향후에는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통합이 되고 ERP라든가 PLM이나 가능하다 그러면 SCM이나 뭐 CRM까지 전체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체계들이 앞으로 PLM이 가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PLM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내용들이라든가 기능들은 밑에 이제 읽었듯이 프로젝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이런 펑션들을 PLM에서 가져갈 거냐 그렇게 지금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많은 PLM 솔루션이라든가 PLM 그 구축하는 업체에서 이제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해서 PLM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사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PLM을 성공하기 위한 어떤 추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PLM 쪽 부분도 어떤 단순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툴보다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회사나 기업의 그 역량이나 자산들, 날리지 자산이라든가 뭐 설계 자산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업시킬 거냐 어떤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까 크게 이제 축을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협업이라든가 통합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협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이 PLM 쪽으로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연구소 중심의 그런 PLM이 아니라 지금은 영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사업 부분으로 확장을 지원하는 그런 PLM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품의 기획부터 서비스, 제품의 단종까지를 지원하는 그런 PLM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PLM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PLM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처럼 어떤 제품 개발에만 국한된 R&D에만 국한된 PLM이 아니라 뭐 마케팅부터 사후 관리 뭐 이런 부분까지 확장돼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HP 양명필 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수영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유지영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나요? 그런 질문 하셨는데요. 예, PLM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제 많이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PLM도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CAD와 연계하는 부분, ERP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PLM 내에서도 아까 뭐 도면 관리라든가 프로젝트 관리 부분도 많이 이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쪽에서 이제 저희가 PLM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 PLM을 적용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솔루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회사의 업무가 흘러가고 있고 업무 관점에서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PLM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프로젝트가 관리가 되어 있고 어떻게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시스템에 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고 관련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을 한다든가 솔루션을 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중소기업만의 경우에도 그런 성과들은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리 부분들이라든가 실제로 도메인이나 문서 부분들은 작게부터 작지만 그런 부분들 시작을 해서 전체 제품 관리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HP 컨설팅이 이제 비싸다. 예, 비쌉니다, 사실. 알겠는데, 중소기업한테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연락을 해주시면 자료라도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한테 아마 특혜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마기아님 질문입니다. PLM 추진 전략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버전을 두고 있는지요? HP 내부적으로 이거는 PLM 대기업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하십시오. 중소기업이면 이런 쪽 기절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PLM 그 사례나 PLM 그 트렌드 자체가 요즘은 이렇게 이건 중소기업용, 이거는 소기업용 그렇게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PLM을 추진하는 아마 범위는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기업에서 받아서 어떤 수주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단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한테 전체적인 PLM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범위는 차이가 있겠지만 PLM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은 같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은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 관리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관리 없는 게 아니고 문서 관리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들은 아마 다 담길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김대영님 질문입니다. 예, 조선이나 플랜트처럼 비양산 주문 생산업에서 공기가 길고 설계와 생산이 간섭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 변경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점 PLM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고민해야 되겠는지요? 이런 질문하셨는데요. PLM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설계 변경을 안 시키도록 PLM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실 조선이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앞에 이제 프로세스 기반으로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그런 쪽 했는데, 어떻게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끝까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생산까지 연결시켜 줄 거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과 있는 피드백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조선이 배가 만들어 있는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객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설계나 생산적으로 넘겨줄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나는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변경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거고,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다음에는 똑같은 설계 변경이 안 일어나게 할 거고, 어떻게 설계 변경을 기간을 단축해 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설계 변경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력 관리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CAD 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 관점에서 아마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충분히 해보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게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김대영. 네, 금방 했네요. 예, 박혜남님 질문인데요. 봄 정합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M봄을 설계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MCO라는 ECO와 별개의 오브젝트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CAD, E봄, M봄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E봄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은 방향이고
멀티사이트, 멀티플랜트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캐드에서 발생한 도매 정합성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네, 굉장히. 네. 방법은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사명이라 그럴까요?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구소 하는 일들은 양산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샘플들을 만들어주고 제품 양산을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연구소에서 해야 될 것들은 제품을 쉽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내려주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N보험하고 E보험하고 아니면 중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 거냐 그런 부분들인데요. 가장 좋은 것들은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캐드 쪽에서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들을 생산 쪽하고 그걸 고려하면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설계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어떠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나 어떤 뭐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마스터 BOM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나를 가져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부분이라든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BOM들을 충분히 활용한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걸로 보고요. 어떻게 N보험하고 E보험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합성들을 맞춰갈 거냐. 그거는 이제 제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한 쪽 계속해서 숙제가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어떤 게 중요한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N보험하고 E보험하고 똑같이 만들면 가장 문제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해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느냐. 그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뭐 사례나 그런 쪽은 뭐 어떤 부분들은 뭐 마스터 BOM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은 아마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그 보험 체계 같은 것들은 아마 제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마지막 질문이 올라왔는데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설동아님이 일반 중소기업에서의 실질적으로 CRM 전산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요? 있어야 한다면 인원 정도는? 보통 이제 PLM 프로젝트 구축하고 나면 그 PLM을 관리하는 SM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대부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체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PLM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 중소기업 글쎄요. 보통 이제 뭐 큰 기업들은 실제로 보통 한 2~3명 정도 해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뭐 1~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PLM들이 이제 솔루션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고 실제로 데이터들도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중 관점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부분들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데이터 부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또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간 것보다 한 2~3명이나 1~2명 정도 해서 인력들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인력들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벤더에서 어떤 기술적인 지원들을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도 아마 그 인력들이 있다 그러면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관리 인력은 아무래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주도적으로 그 핵심이 됐으면 중심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서 그렇죠. 주인의식을 예. 가지고 해야지 PLM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주진무님도 지금 이렇게 좋은 쪽지를 보내주셨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HP 뭐 그 행정님 또 못하신 예.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으신 얘기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네, 저는 뭐 한마디만 드린다 그러면 일단 PLM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제조업체라든가 그런 거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떤 PLM을 만들 거냐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그쪽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그 백데이터라든가 백그라운드라든가 인프라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하시고 PLM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PLM도 워낙 많은 기능들이 실제로 생생한 부분까지 PLM 솔루션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모듈을 적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프로세스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한번 체계들을 잡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PLM 솔루션과 매칭을 시키고 온라인을 시킬 거냐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신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간에 PLM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양부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번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또 의욕적으로 기획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정규 방송도 있지만 특집 방송을 통해서 또 더 다양한 내용들을 좀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싸고 만나뵙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런 CNG TV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또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그걸 다음 방송에 기획을 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